장녹수와 장희빈, 조선 역사 500년. 수많은 왕이 있었고 수많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두 사람은 왕도 아니고 신하도 아닌 여인입니다. 한 명은 폭군 연산군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나라를 쥐락펴락했고, 또 한 명은 숙종임금의 마음 하나로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다가 사약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녹수, 장희빈,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장씨 성을 가진 여인이 임금을 홀렸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이 둘은 얼마나 닮았고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리고 왜 둘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야 했을까요? 오늘 조선을 뒤흔든 두 장씨 여인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여인의 출신과 성장 배경 비교. 장녹수, 천민에서 왕의 여인으로. 먼저 장녹수입니다. 정확한 생년은 알 수 없지만 연산군 제위 시절인 15세기 말 16세기 초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장녹수는 노비 출신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받던 신분이었습니다. 양반의 노비로 태어난 그녀는 이후 제한대군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녀가 제한대군의 집에서 노비 생활을 하던 중 연산군이 제한대군의 집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장녹수를 처음 보게 됩니다. 연산군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당시 장녹수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연산군 일기에는 나이 들었으나 노래와 춤이 뛰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금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당시 장녹수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심지어 아이까지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연산군은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장녹수는 생김새는 특별히 아름답지 않으나 노래와 재주가 남달라 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 기록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재능과 분위기로 왕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연산군의 후궁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건이라는 정식 후궁 첩보를 받습니다. 노비에서 왕의 공식 여인으로 이 신분 상승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장희빈, 중인 집안의 딸, 전략적으로 입궁하다. 반면 장희빈은 어떨까요? 장희빈, 본명 장옥정, 1659년생으로 추정됩니다. 출신 신분은 중인입니다. 아버지 장영은 역관, 즉 외국어 통역관 출신이었습니다. 역관은 조선시대 중인 계층의 대표 직업으로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권력 핵심에는 오를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희빈은 매우 전략적으로 궁에 들어갑니다. 어떻게요? 당시 그녀의 숙모가 궁궐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 연주를 통해 궁녀로 입궁하게 됩니다. 나이는 10대 초반에서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습니다. 장희빈은 처음 입궁했다가 한번 쫓겨납니다. 왜냐고요? 서인 세력이 그녀의 집안을 견제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궁에서 쫓겨난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옵니다. 숙종이 그녀를 직접 불러들인 것입니다. 한번 인연이 닿은 임금이 잊지 못한 것이죠. 출신 비교.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보입니다. 장녹수는 우연한 만남으로 왕의 눈에 띄었고 장희빈은 어느 정도 전략적 루트를 통해 입궁했습니다. 그리고 출신 신분도 다릅니다. 장녹수 천민노비 출신, 장희빈 중인역관 집안 출신. 이 차이가 나중에 두 사람의 권력 행사 방식과 최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왕을 사로잡은 방식. 무엇이 임금을 홀렸나? 장녹수 예능과 감각으로 연산군을 지배하다. 장녹수가 연산군을 사로잡은 무기는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는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조선시대 예능인으로서 노래와 춤, 그리고 말솜씨가 탁월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워 가무에 능하고 왕 앞에서 우스개를 차려 왕을 기쁘게 했다. 연산군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알면 이게 왜 효과적이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연산군은 폭군의 대명사이지만 동시에 예술적 감수성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시를 짓고 음악을 즐겼으며 아름다운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장녹수는 딱 맞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리전의 고수였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녹수가 연산군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화를 냈다가 달랬다가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산군은 그녀의 기분을 맞추려 안절부절 못했다고요. 일개 후궁이 왕을 조종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실록의 기록은 더 충격적입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위해 신하들을 처형하고 민가를 헐어 그녀의 저택을 지어주었으며 국고를 털어 그녀에게 엄청난 재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연산군이 저지른 무오사와 갑자사와의 배후에 장녹수가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역사 기록이 단편적이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연산군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장희빈, 아름다움과 정치력으로 숙종을 사로잡다. 장희빈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장희빈은 당대 최고의 미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숙종실록에는 아름다운 외모로 숙종의 총애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예쁜 얼굴만 가진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장희빈의 뒤에는 남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안 자체가 남인과 연결되어 있었고 장희빈이 왕의 총애를 받을수록 남인의 권력도 커졌습니다. 반면 인현왕후는 서인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죠. 즉,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대결은 단순한 왕의 사랑 싸움이 아니라 남인 대 서인의 정치 전쟁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이 정치적 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그녀가 왕자 온 날 경종을 낳자 남인 세력은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1688년 장희빈이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1689년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왕비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후궁에서 왕비로. 조선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장희빈이 유일합니다. 3. 두 여인의 매력 포인트 비교 정리. 정리해보면 장녹수는 예술적 재능, 심리 조종 능력, 유머 감각 등이 뛰어났고 장희빈은 빼어난 외모와 정치적 두뇌와 세력 배경이 있었습니다. 둘 다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라 당대의 권력 구조를 꿰뚫는 지략가였습니다. 그게 두 사람을 단순한 총의가 아닌 역사의 중심에 세운 이유입니다. 권력의 정점 두 여인이 누린 것들, 장녹수가 누린 것들, 조선 최고의 VIP. 장녹수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녀가 누린 것들을 살펴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현대의 최고, 재벌 수준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첫째, 자비 상승. 후궁 중 최고위 자기였던 수경 첩호를 받습니다. 일반 후궁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위치였습니다. 둘째, 재산. 연산군은 장녹수를 위해 민가 수십 채를 헐고 그 자리에 거대한 저택을 지어주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가구, 최고급 비단, 귀중한 보석. 실록에는 그녀의 재물 목록이 등장하는데 읽다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셋째, 사법적 특권.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무례한 자는 누구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부여했습니다.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한 신하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넷째, 외교적 권위.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도 장녹수는 국빈 수준의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산군 시대의 조선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장녹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조신한 왕비나 고귀한 왕대비가 오히려 장녹수를 무서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의 법도로는 천민 출신 후궁이 이런 지위를 가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연산군이 그 모든 관습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장희빈이 누린 것들, 왕비의 자리. 장희빈은 어떨까요? 그녀가 누린 최고의 것은 바로 왕비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1689년 기사왕국으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면서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됩니다. 조선 역사 500년 동안 후궁에서 왕비가 된 사람은 장희빈이 유일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녀의 위치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 수 있죠. 조선 왕비 제도의 등급입니다. 왕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국모의 지위, 즉 온 나라의 어머니가 됩니다. 신하들이 왕비에게 절하고 왕비의 친정은 대대적으로 자비가 오릅니다. 그녀의 오빠 장희제는 이 시기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장희빈이 낳은 왕자는 세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즉 그녀는 현재의 권력뿐 아니라 미래의 권력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권력의 질이 달랐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장녹수의 권력은 왕의 총애에 완전히 의존한 권력이었습니다. 장희빈의 권력은 공식 제도상 왕비의 권력이었고 정치 세력은 남인의 뿌리를 두었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이라는 개인의 감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반면 장희빈은 제도적 지위와 정치 세력이라는 두 기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오래 권력을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비극적으로 끝났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몰락의 순간, 권력의 무산함, 장녹수의 몰락, 반정 하루 만에 처형. 장녹수는 어떻게 몰락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성희안, 박원종 등의 신하들이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쳐들어와 연산군을 폐위시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장녹수는 즉각 체포됩니다. 9월 2일 반정 당일 또는 그 직후 장녹수는 즉결 처형됩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반정군이 장녹수를 처형하자 백성들이 돌을 던지며 환호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역사의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던 여인이 다음날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으며 죽어간 것입니다. 그녀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그녀와 관련된 기록들은 역사에서 악인의 표본으로 남게 됩니다. 장녹수의 몰락이 이토록 급격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의 권력은 오직 연산군 한 사람에게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이 무너지는 순간 장녹수를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몰락, 정치 역학의 역전. 장희빈의 몰락은 조금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왕비가 된 지 5년이 지난 1694년 갑술왕국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서인이 다시 집권하고 남인이 축출됩니다.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리고 숙종은 폐위했던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킵니다.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됩니다. 왕비에서 후궁으로. 이 굴욕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자신의 아들이 세자인데 자신은 후궁 신세, 그리고 자신을 밀어낸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장희빈은 무서운 선택을 합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무속의식을 행합니다. 취선당이라는 처소에서 신당을 만들고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제의를 지속적으로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취선당 무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합니다. 나이 35세의 젊은 왕비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숙종은 인현왕후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취선당 사건이 발각되면서 숙종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사, 즉 사약을 내립니다.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은 독약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나이 43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약을 받기 직전 장희빈은 죽음을 거부하며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세자 훗날 경종이 어머니를 구하러 달려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혹했습니다. 몰락 방식 비교 어떻게 다른가? 두 사람의 몰락을 비교해보면 장녹수는 반정 당일 체포되어 즉결 처형되었고 총 기간 하루, 장희빈은 정치 역학 변화와 후궁으로 강등된 후 저주 사건으로 사사, 총 기간 약 7년. 장녹수는 빠르고 잔인하게 끝났고 장희빈은 서서히,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빌미가 되어 끝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 모두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연산군이 왕좌에 있는 한 장녹수는 안전했고
숙종이 장희빈을 총애하는 동안은 그녀도 살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왕의 마음이 변하거나 왕의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적 실제 인물들을 우리는 얼마나 잘못 알고 있을까요? 장녹수에 대한 역사의 평가, 공정한가? 자,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녹수의 이미지,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연산군 일기는 누가 썼을까요? 중종반정에 성공한 세력, 즉 연산군을 몰아낸 사람들이 편찬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연산군은 폭군이었고 장녹수는 그를 타락시킨 요부여야 했습니다. 반정 세력은 자신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연산군과 장녹수를 최대한 나쁘게 묘사할 동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연산군이 폭군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녹수의 경우 그녀가 직접 명령을 내리거나 정책에 개입했다는 기록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대부분은 연산군이 그녀를 위해 이런 짓을 했다는 형태입니다. 즉, 장녹수는 악의 주모자가 아니라 연산군의 관기를 제어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용한 인물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그녀도 이익을 챙겼고 권력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조선 역사에서 요부의 원형으로 고정된 그녀의 이미지는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구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장희빈은 정말 악인이었나? 장희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장희빈을 거의 항상 악인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장면은 그녀의 악함을 상징하는 대표 장면이 되었죠. 그런데 숙종실록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먼저 취선당 무고 사건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속의식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것이 인현왕후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는 당시 기준으로도 현대 역사학적 기준으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정치적 맥락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갑술왕국으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한 상황에서 장희빈은 이미 정치적으로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비슷한 구실로 그녀를 제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치 세력 간의 대리전에서 희생된 측면이 있습니다. 3. 두 여인 모두 시대의 희생양이었나? 물론 두 사람이 완전히 무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을 원했고 권력을 위해 행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두 여인이 처한 조선이라는 사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여성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경력도 어떤 공식적 지위도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장녹수도 장희빈도 그 좁은 틈새를 파고들어 살아남으려 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그 선택 외에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두 여인이 남긴 것들, 역사적 유산, 장녹수가 남긴 것, 장녹수는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첫째,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경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왕이 여인에게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조선 사대부의 믿음을 강화시켰죠. 이후 조선 역사에서 후궁의 정치 개입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신분 상승의 역설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천민 출신이 왕의 총리가 되어 권력을 누렸다는 사실은 조선 신분제의 절대성에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것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요. 장희빈이 남긴 것, 장희빈의 유산은 더 직접적입니다. 첫째, 경종이라는 왕을 낳았습니다. 장희빈의 아들은 실제로 조선 제20대 왕 경종이 됩니다. 경종은 재위 기간 4년으로 짧았지만 어머니 장희빈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둘째, 조선 당쟁사의 핵심 사건을 남겼습니다. 기사완국, 갑술왕국은 모두 장희빈과 직결된 사건으로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핵심 사례가 됩니다. 셋째, 대중문화의 영원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장희빈은 현재까지 수십 편의 드라마, 영화,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어떤 왕비보다 더 많이 재현된 여성 인물일 것입니다.
두 여인의 공통된 유산, 두 사람이 함께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의 속성에 대한 강력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권력의 원천이 사라지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두 사람은 왕의 사랑이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권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교훈은 유효합니다. 특정인의 신뢰나 호의에만 의존한 권력은 항상 취약합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권력은 제도와 실력,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역사는 왜 이 두 여인을 기억하는가? 오늘 우리는 두 여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명은 노비 출신이었고, 한 명은 역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둘 다 지독한 신분의 벽을 넘어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둘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역사는 왜 이 두 사람을 악녀로 기억할까요? 단순히 그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이 두 여인을 악녀로 기록한 것은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회가 허용하지 않은 권력을 가졌고, 조선 사회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들을 교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고로요. 하지만 지금 21세기의 우리는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극도로 제한된 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인간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방식이 옳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 싸움의 이유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녹수와 장희빈, 두 명의 장씨 여인,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권력, 욕망,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여전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 억울한 쪽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장녹수 아니면 장희빈?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